안녕하세요. 이제 해를 넘어 5살, 4살이 된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리러 3시간 거리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아버님은 농장을 하시는데 남편이 내려가서 온라인 사업자 내고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 그만두고 싶지도 않고 또 큰 이유로는 제 주변 다 버리고 시댁에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주말 부부를 선택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이 가자고 건의한 적도 없어요. 회사 일에 지쳐있던 남편은 일종의 도피처로 시댁으로 내려간 거였습니다. 육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는 아니었으니까요. 평일엔 회사 일에 바쁘고 주말엔 지쳐 그저 쉬고 싶은 아빠였죠. 저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살기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십니다. 항상 감사한 일이죠. 남편은 시골에 내려간 후 처음에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올라오다가 주말에 일이 있다고 평일에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고 안 오기 시작해서는 한 달에 2번 오면 말이 온 달이었어요. 거기에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 하니 아이들 데리고 내려오라는 말에 제가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워 짐 싸들고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여름 휴가 겸 갔었습니다. 최악은 추석이었어요. 추석에 바쁘다며 또 저더러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명절이니 가긴 해야지 싶어 그 길막힘에 거의 5시간이 걸려서 갔네요. 가서는 열심히 며느리 종로를 타고 다시 아이들만 데리고 올라오는 길에 정말 현타가 심하게 왔습니다.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그래서 그 이후로 안 가고 있고 남편도 한 달에 2번이나 올까? 와도 서먹한 시간과 아이들도 아빠를 반가워하지 않는 느낌에 이미 부부 사이도 아빠와 아이들의 애착도 멀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설에도 바쁘다고 다른 날은 몰라도 명절은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했어요. 내가 1년 돌봤으니 데려가서 1년 돌보라고요. 뭐 뻔하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더군요. 혼자 키우기 정 힘들면 애들 데리고 내려오라는데 당신은 당신 일 하러 떠난 거고 나는 내일이 여기에 있는 거다. 당신이 주말에라도 성의를 보였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 이번 설에 당신이 안 오면 나도 못 가고 설 지나고 3월 새 어린이집 들어갈 때 맞춰 아이들을 내려보내겠다 했습니다. 당신은 주말에도 바빠서 못 내려오지만 나는 주말마다 안 빠지고 아이들 보러 내려갈 거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많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혼자 떨어져 지내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으니 함께 보내면 어떠냐. 그곳에도 어린이집은 있을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키우는 거라고 하니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 부모가 있냐며 혼자 키우는 집도 많다는 소리에 기가 막혀서 그럴 거면 깔끔하게 이혼하고 아빠 역할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남편의 태도에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런 말을 한 게 1일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저와 아이들만 보냈어요. 저는 연말 회식 모임도 전혀 없이 아이들만 보며 지내는 시간에 남편은 고향 친구들과 신나는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다고 남편이 혼자만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닌 게 억울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튼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 차단당했는지 읽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전화를 안 받아요. 말 나온 김에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할 말이 많네요. 시어머니한테 저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고 남편은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이더군요. 남편이 주말에 올라오면 여기서 고생했으니 쉬게 하거나 본인 아들 힘들지 않게 저한테 내려오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너희 엄마가 다 봐주시는 거 아니냐는 말씀. 이 감정의 골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큰 싸움 없이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둘 다 싸움의 방식을 모르죠. 크게 싸우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감정들은 묻고 묻었달까요? 이 끝이 이혼이 된다 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네요. 법으로만 묶여있는. 이혼하자고 하고 처음부터 양육권 주장하지 마세요. 애들 볼모 삼아 양육비 깎으려 들거나 이혼 안 해준다 협박하니까요. 쿨하게 당신이 키워라. 양육비 보내준다 하세요. 남편 아이들 못 키웁니다. 시부모요.
여태 편하게 살다 손주들 전담해서 키우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놔주셨네요. 두 번째 댓글. 이혼한 제 친구 전 남편도 이혼하고 10년 가까이 됐지만 꾸준히 아이 만나러 옵니다. 님한테도 빵점이지만 이미 애비이기를 포기했는데요. 세 번째 댓글. 잠수는 왜 타고 지랄이지? 진짜 답도 없네. 어차피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미안함도 고마움도 전혀 없는 이기적인 것들이네요. 절대 못 고칠 거고 안 고쳐질 겁니다. 그냥 이혼하시는 게. 이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아빠로서 하는 게 없는데 어차피 지금도 남인데 스트레스만 받고 시댁 종로를 퇴하하고 손해가 심하네요. 그냥 끝내세요. 네 번째 댓글. 이혼이 최선이 아니라 최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말하는 건 서로에게나 아이에게나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잘 풀어보시고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댓글. 이혼 소장 보내고 양육비나 타는 게 정신건강에 더 낫겠어요. 여섯 번째 댓글. 이혼하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네요. 이런 인간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효도하라고 하겠죠.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새 삶을 사세요. 연락 두절로 나오면 소송해야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